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또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고유선 삼성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내년 경제 전망, 네. 주로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내년에 좀 유망한 테마나 네. 산업 쪽 네.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먼저 이런 걸 얘기하려면 그 기업 실적 네. 요걸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내년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좀 이어가지고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경우에 네.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짚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네,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은 수출 금액이랑 거의 동일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주가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이제 이러던 상황이고 이익도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이익이나 수출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저희 리서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금액이 이제 사상 최고치로 올해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18년의 경우에도 수출과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갔지만 18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로 이걸 뚫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감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안 좋게 겹친 이슈가 뭐였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 시작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이 트럼프와 이제 중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교역이 안 됐고, 그리고 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이제 또 터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게 이익 급감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조금 이제 무역 전쟁의 강도는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꺾여서 지금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막대기들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서 어떤 애들이 수출을 많이 끌고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8년, 19년을 보시면은 다른 쪽에서는 뭔가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게 미미했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 회색 막대기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좋다가 급감을 하니까 뭐 수출이 뭐 하나 비빌 언더가 없이 그냥 계속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 산업이 되게 막대기가 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수출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 안 되는 상황인도 잘 되고 있는. 네, 근데 자동차 수출은 올해 되지도 않은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으로 이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이 내년에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형광색 초록색인데요. 선박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18년 19년 선박 수출이 다 감소했는데요. 요즘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친환경 선박 한국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뭐 한국 조선 기술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지어서 수출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 이제 이어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이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다시 반도체 사이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모든 산업이 다 우르르 무너지면서 이게 수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좀 견조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이익이 좀 증가하는 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는데 내년이면 그럼 외국인 자금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될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경기 순환적인 움직임에 되게 민감하고 이익도 늘었다 줄었다 이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경기 좋을 땐 들어왔다가 또 안 좋으면 빠져나갔다는 그렇죠. 흐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수출 실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했고 특히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적들이나 사이클이 좋아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이
우리가 하도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중국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중국의 성장이 계속 둔화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 네. 보면 5% 정도까지 이제 갈 거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좀 악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가 이제 뭐 중국의 소비재들, 뭐 이제 이런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뭐 이런 네. 영향들이 상당히 컸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이제 제조업 부분이나 중공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년의 수준 정도는 수출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우리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국면들은 우리가 하던 수출들은 그대로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네. 우리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간다거나 하면 원화가 같이 따라서 약세를 가고 네. 또 뭐 중국 뭐 부동산 회사가 하나가 뭐 파산을 한다더라 그러면 또 불안하니까 같이 옆에 있는 회사 이제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이제 예. 좀 단기적인 변동성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충격 자체도 지난해 중국이 중국 내부적인 규제나 재정비라는 그 강도는 지난해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지준율도 이제 인하를 한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조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좀 그 과열됐던 그런 시장들에 대한 네. 좀 규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충격 자체는 올해가 제일 심했고 내년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큰 뭐 중국 때문에 영향을 안 받으면 국내에서도 좀 중국 때문에 취약하게 될 업종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는 보는데 중국이 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수입 부분들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이슈들이라서요. 당장 뭐 예, 변화가 더 있을 건 새로운 아니다.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지금 반도체. 예. 네. 반도체는 반도체가 어떻게 봐야 사실 되나요? 지금 올해 이제 예.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국 시장 부진의 좀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것 우리 같습니다. 증시의 가장 예. 큰 부진이 반도체 주가 좀 네.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네.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를 네. 미국의 반도체나 대만의 반도체는 잘 가는데 왜 이제 우리만 못 가느냐? 이제 네. 이거는 반도체 이제 산업의 그 비즈니스의 구조가 좀 한국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냥 이제 설계 받아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PC 수요나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서버 수요 이런 거에 좀 민감한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22년에 수요가 급감할 거다. PC 수요가 이제 재택이 아니라 다들 사무실로 이제 쏟아져 나올 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PC 수요는 이제 줄어들 거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재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환경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칩은 더 이렇게 기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서버도 교체를 하는 그런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5년 주기인데 이게 이제 22년 하반기에 서버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요. 예, 그래서 네. 데이터 수요가 계속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에는 DDR 지금 주력이 DDR4인데요. 네. DDR5 좀 더 고급진 이제 사양으로 갑니다. 네. 그럼 좀 더 어려운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 때 공급이 원활하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만드는 거고 더 기술이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재고가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재고가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이 생산자들의 재고까지 해소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딥다운 사이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생산자들 우리로 치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에서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유통 재고만 조금 있을 뿐이다. 이 유통 재고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반도체를 확보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약간 좀 과도하게 이제 미리 챙겨둔 그런 유통 재고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게 급격한 딥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마일드한 다운 사이클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요. 보통 이 경우에는 1년 정도. 그래서 딥 다운 사이클은
아까 보셨던 18년, 19년에 이제 수출 급감했던 그런 경우에 딥다운 사이클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일드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이제 중반부터 내년 중반까지가 이제 이거 다운 사이클의 어떤 이제 마무리 구간이다.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대부분 이제 실제 경기보다는 좀 선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들도 연말 연초부터는 조금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의 이제 생각입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이제 사이클이 올라올 거다. 네. 뭐 이런 전망이면 네.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네. 올해 말 내년 초에 네. 벌써 주가가 움직인다. 네, 이렇게 근데 봐야 되는 이번은 건데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벌써 그런 움직이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보이기도 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사이클은 그렇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국내 증시에서 테마로 이제 화제가 네. 되는 게 네. 메타버스, 네. 뭐 전기차, 음. 게임,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맞습니다.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전통 경제를 공부하던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음. 저희 이제 젊은 애널리스트 네. 분들하고도 같이 막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음. 저 나름대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경제는 내가 소득을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늘어나서 물건을 사고 좋은 제품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느끼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더 좋은 걸 사더라도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 예쁠 수 있지만 기능에 이제 그런 것들은 차이는 없고요. 내가 이걸 못 사고는 못 배겨라는 킬러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전통 제조나 경기에서 성장하던 거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는 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라는 용어들이 한동안 네.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2000년대 새롭게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이제 등장한 게 금융이 이제 새로운 성장의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빚도 빌려주고 그래서 네. 너가 이제 번 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이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라. 네. 그리고 집도 사라. 이런 거였는데 이 역시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로는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상의 현실도 생기는 것 같고, 거기서 돈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부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 낡은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보통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를 게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지금의 출발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확장성이 되게 높은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나 교육, 원격 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모이지 않아도 또 어떻게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기능 확장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 조금 다른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이 주식들이나 산업들이 유행, 뭐 흔히 얘기하는 밈 투자라고 하죠. 네. 뭐 하더라, 뭐 이러면서 뭐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 우르르 몰려가는 숫자 있죠. 근데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투자는 좀 돈을 진짜 벌 수 있어? 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기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들이 한 2, 3년 지나서 돈도 좀 벌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디지털 쪽으로 타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좀 달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전기차 쪽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기차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 산업 내에서 이미 성숙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 이미 이제 가시화된 이제 수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룰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에너지의 사용의 룰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들도 여기에 이제 힘을 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보니까 지원책도 내고 네, 있죠. 이제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음.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유망 테마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차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대세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만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큰 이제 전통차 문제가 없는 업체들도 다 지금 들어가 없는 있어요. 거죠.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인프라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장을 해서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네. 테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테마들도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테마가 있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어느 정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네. 그다음 이제 경기 재개 리오프닝에 네. 따라 이제 수혜를 받는 경기 민감주들 네.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괜찮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치주, 경기 회복의 민감도가 높은 산업들은 대부분 맨 왼쪽에 있는 회복을 기대하는 섹터들입니다. 전통 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라고 하면 다시 떨어졌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셧다운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 재가동 뭐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가치주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뉴스에 여기는 좀 민감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저 해외 주식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최근에 이제 관심을 두면서 미국에서도 특히 테크주만 열심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미국 테크주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성장주 하면은 미래의 돈을 이제 벌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뭐 30년 후에 돈을 벌 거를 금리로 할인해서 요즘에 이제 주가로 환산을 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면은 큰일이 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좀 독특한 게 미국 연초에 한번 그렇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성장주가 이제 빠지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도 성장주들의 이제 움직임들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성장주는 미래의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돈을 벌고 있는 네, 회사다.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는 거지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나스닥 뽑을 때는 언젠간 돈을 벌 거야.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 주당 순이익입니다. 빨간색이 성장주입니다. 가치주가 이제 까만색입니다. 이 가치주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올라가는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좀 소비하고 일자리 찾고 소득으로 이제 소비하는 이런 그 전통적인 경제의 범주에 있는 업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에서 경기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영하면서 이익이 개선되다 보니까 좀 속도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역에서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아는 빅테크들 뭐 아마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 이제 요즘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팡 주식이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빅테크들이 M&A를 한번 하는 것들을 그 미국 언론에 있는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회색이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던 전통 부분에서 M&A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를 뭐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회사, 반도체 회사, 우주 회사, 통신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장성이 워낙 플랫폼 하나를 잡아놓으면은 이게 그 확장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M&A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뭐 현금도 많고 이익도 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의 성장을 좀 계속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 쭉 많이 얘기했는데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를 좀 추려본다면 어떻게 좀
추릴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동안에 잘 알려져 왔던 이제 음. 친환경 테마, 네. 그다음에 전기차, 음. 배터리, 이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체감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내년에 이게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산업 자동화 부분하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필요한 이제 네. ESS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산업의 뭐 쌀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통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도 아까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인력난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전력난도 공급했고 공급난을 경험했는데요. 네. 인력난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트럭 운전사분들이 장거리 운전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뭐 무인 자동, 뭐 이런 것들도 무인 있을 트럭들이 거고, 나오죠. 예. 그리고 전력난을 또 유럽이랑 중국은 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도 많이 가속화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묶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내년에 유망한 테마나 산업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정답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제 여기 조선일보에 또 이런 좋은 유튜버도 있고 하니까 찾아서 경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가시면은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